내일 회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회의하기 전에 원래 그 의전에서 차를 다 준비해서 일일이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렇게 직접 타먹는 모습이에요. 예. 사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이제는 이런 게 뭐 보통처럼 느껴지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뭐 기업이나 일반 어떤 관공서의 높은 기관장이나 이런 데는 의전팀이 따로 있고 또 뭐 예. 비서실 있고 또 총무비서실 둬가지고 또 뭐 사실은 수행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의전을 하면서 사실은 격식을 차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어떻게 보면 그 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려고 한다면 수석들과의 그 비서관들이나 뭐 보좌관들과의 어떤 그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예. 저런 일상에서조차 격의가 없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냥 뭐 회의에서는 자유롭게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또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회의에서 뭐 자유롭게 그렇죠. 듣겠다라고 하지만 예, 예. 편하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어떤 일상에서조차 낮은 모습을 보이고 예. 보좌관들이나 본인의 어떤 수석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예. 회의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회의에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말씀을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어떤 수석비서관 회의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에 물론 대통령이 뭐 국민들이나 수석 비서관이나 뭐 이런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예.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이 현안에서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면 앉아있는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사실은 줄이고 오히려 수석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토론을 하고 정책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리하는 발언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리더나 자기 말에 토다는 거 참는 게 쉽지 않아요. 혹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이름이 왜 수석 보좌관 회의로 이름이 예.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동안 수석 비서관들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예. 아직 임명이 안 돼서 이 두 보좌관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안 됐을 뿐인데 예. 보좌관 2명을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 감안을 해서 이름을 좀 바꾼 알겠습니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민정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를 했던 경험이 좀 묻어나는 대목인데 박수현 대변인 집이 공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이 없으니까 거기 경호실 아파트를 줬어요, 자리를. 그러니까 2003년에 예. 문재인 당시 변호사였죠. 변호사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예.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2가지 조건을 걸고 그걸 수락을 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으로 그친다. 앞으로 정치를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2가지 조건을 걸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예.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변호사,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서울로 올라오면 그래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면 뭔가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관사 비슷하게 좀 뭐 있겠지. 살 수 있는 집이 예. 좀 있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잠자는 데에서부터 먹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그 당시 겪었던 그런 곤혹스러운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박수현 전 의원이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예. 물어봤던 거죠. 그 뭐 박수현 전 의원이야 지난 그 국회의원 시절에 워낙 공주에서부터 바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국회로 출퇴근하는 걸로 유명한 의원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지금도 출퇴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물어보니까 마땅히 거처를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청와대 주변에 지금 문 대통령은 박수현 대변인한테 모든 회의에 다 배석을 하라라고 지시를 그렇죠. 해놓은 상황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좀 이제 경호실 통해서 좀 혹시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렇게 예. 알아봐서 그 주변에 경호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건물 공간을 하나 이제 대변인이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없으니까 여관하고 지인 집에 묵으면서 청와대에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경 빌라라고 이제 경호실 쓰는 빌라인가 봐요. 거기를 하나 줬다고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예. 그 공주 지역에서 무릎으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그렇게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MBN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오전에 9시 방송을 하시고 오후에 한 5시 방송이 있으면 사실상 어디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거처를 구하는 게 마땅한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또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게 중요한데 예. 왜 그거 구하지 않느냐 여쭤보니까 서울에 집이 있으면 지역구에 조금 덜 내려갈까 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KTX로 하면서 그만큼 그 지역에 정성을 쏟고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스킨십 하려는 그런 예. 노력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게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상민 박사, 이것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친인척 비위를 감내달라고. 네, 예. 지금은 공석이고, 예. 공석이고 박근혜 정부 때도 저것을 당시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수사처 공수처를 안 하고 예. 그 대신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빨리 채워야 할 상황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국회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검찰 개혁과 같이 맞물려서 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고 하는 기능을 예. 문재인 대통령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추천을 요청을 한 거죠. 예. 어쨌거나 친인척 비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 가족 자체가 실향민이어서 친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가가 있고 처가가 있는 거니까 감리 대상들은 있는 거예요. 감사 대상들. 그렇죠.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친인척 비리 감찰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었죠. 예. 공약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이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것은 공약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된 형태고 예. 그리고 실제 또 그 가동이 됐을 때 제대로 가동만 했으면은 이 지경까지 안 왔죠. 그렇죠. 그런데 가동되는 것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자기 친의 공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제를 했고 예. 그 결과 지금 공석 상태고 근데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정상화시키자. 예. 그래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예.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할 방법조차 없게 이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후보를 빨리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예. 감찰 대상을 보면은 일단 본가하고 처가하고 두 분 다 이남 삼녀의 둘째더라고요. 네, 똑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인척 관리가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예. 역대 어떤 정부나 국정 운영을 잘 하다가도 친인척 비리가 툭툭 터져 나와가지고 국정이 막 흔들리는 매번 경우가 그랬죠.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버지 부모 자체가 실향민이어가지고 북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친인척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형제 자매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이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인맥이 얽히다 보니까 예.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는데 다행인 것은 뭐 누나와 뭐 여동생 뭐 삼녀가 있는데 예. 그 삼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주부입니다. 전부 다 주부. 예, 전부 다 주부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남동생이 지금 이제 그 선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부터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남동생 자체가 제익 씨라고 하는 이분이 그 선장으로 해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그 대통령이 수석을 하다가 비서실장이 되니까 2007년도에 비서실장이 되니까 그 회사에서 이 문재익 씨를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배 타는 것을 돌려가지고 본사 내근직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회사에서는 그 문재인 비서실장의 뭔가를 조금 기대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돌리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겠다고 해라. 예. 너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도 회사에 일절 한 푼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남동생 문재인 씨가 다시 이제 해외로 배를 타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10년 동안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친인척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철저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과거 예.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래서 아마도 조금
그 걱정은 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영상이 이제 문 대통령이 어머니 모친을 뵙기 위해서 부산 영도에 갔을 때인데 저기가 이제 막내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소국장 막내 여동생도 오빠라고 충분히 인터뷰할 때 부를 만도 한데 후보라고 하는 거 보면 단속을 굉장히 좀 잘해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실 씨인데 이 예. 후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단속을 잘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구나. 가족들 스스로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쉽게 뭐 오빠 동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공식적인 좀 의례적인 호칭인 문 후보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동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호칭을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어머니 얘기에 따르면 가장 문 대통령을 성격 면에서나 많이 닮은 동생이 저 막내 동생이고 현재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뭐 본인도 굉장히 더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 조심조심 지금 행동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는데 역시 이 친인척 부분은 정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당사자들은 사실 이런 일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어떻게 틈만 보이면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좀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이런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청와대 민정을 중심으로 한 이 친인척 관리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예.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쪽은 뭐 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 쪽의 친인척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한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한번 처가 쪽을 한번 볼게요. 근데 처가 쪽도 이제 처남이 2명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이미 모든 권력형 비리는 처남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주의를 단단히 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람도 매형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했죠. 재미도 없다고. 집에 와서 뭐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집에 와서도 이제 처갓집에 가더라도 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매형이 청와대 들어갈 때 정치에 발딛지 말고 내일만 열심히 해라. 예. 이렇게 말하시니까 아무래도 처갓집 같은 경우는 또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에서 좀 부담스러운 좀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마 사전에 단단히 입조심을 해놓은 것 같아요. 처갓집에 가더라도 뭐 이런저런 일반적인 얘기 외에는 나머지 얘기도 잘 안 하고 금방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참 좋고 가족을 위해서는 참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없다. 정도로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잘 알면은 주변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품 자체가 워낙 올곧습니다. 살아온 삶 자체가.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처갓집이 아니라 뭐 저기 친가 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엄중하게 탄속을 내린 거고 그래서 앞서 문재인 막내 여동생이 문 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사적인 공간을 떼버린 거죠. 예. 그 개념 자체가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가 됐던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처남도 그 부분 알아요. 자기가 이제 매형 자랑을 좀 했더니 주변에서 부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 사실 그렇거든요. 예. 아까 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만히 있어도 예. 흔드는 바람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주의자고 공사 구분이 투철한 것은 계속 그동안에도 확인돼 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재미없는 매형일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SNS상에 들었던 그 노래방 사진 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이 간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노래 부르는 것도 별로 즐기지가 않고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워낙 성악가 출신이니까 그런 거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주변 친척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재미없고 어떤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보고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또 중요한 안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가족 식사 등 개인 그랬죠. 용도로 예. 사비를 처리 못한다. 예. 칫솔, 치약 이런 것도 다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런 데 손대지 말고 우리 돈으로 쓰라. 예. 이게 오늘 첫 지금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런 어떤 원칙주의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가족들에게 이런 자그마한 거 칫솔 하나 살 때, 치약 하나 살 때의
그것이 가족들에게 주는 영향도 크거든요.